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엔캠 오늘 292,000원에 마이너스 11.2%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엔캠을 고점에서 물렸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많이 못 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타점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엔캠이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는 추가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면 국내 3호 BW 행사라고 해서 29일날 내일이죠. 얼마요? 14만 주. 그리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같은 경우도 4만 7천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되는데 왜 벌써부터 빠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권리 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9일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7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국내 3호 BW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사모펀드 얼마 팔았나요? 이틀에 걸쳐서 14만 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워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아직 다 매도하지 않았다, 매도할 물량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는 했는데 다른 사모펀드에서 사갔을 확률까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은 사모펀드에서 매도한 다음에 다른 사모펀드가 매수하게 되면은 합산으로 찍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14만 주가 나오고 나서 다른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일명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딱히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매수의 주체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조금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8,000주 가까이를 샀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킨 주체는 바로 세력이다라는 건데, 이 세력은 개인 계좌를 쓰기 때문에 개인들의 차명 계좌를 쓰죠. 차명 계좌를 여러 개를 세팅해놓고 자기들끼리 자전을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물량까지 다 흡수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흡수시켜 놓고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이전 사례로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던 시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26% 가까이 밀렸었는데, 엔캠으로 놓고 보시면은 엔캠도 대략적으로 한 18%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아직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더 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기준봉의 절반값 이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잘 잡고 있다, 24만원 이하가 내 평단가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는 평단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비중을 태워서 조금 평단가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팔았다가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평단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만 잡아가면서 엔캠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MSCI 관련해서 엔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편입 예상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면서 엔캠이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MSCI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3월에서 4월경부터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캠이 더 급등을 시키게 되면은 이 경사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전에 고점을 형성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값은 4월로 잡고 가되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오버슈팅 관련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하던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21선을 하회하면서 종가까지 무너뜨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이전에 보시면 올라가던 각도가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크게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 후에 급락, 여기서는 MSCI 불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8월 MSCI를 향해 달려가면서 통통 튀면서 오버슈팅으로 각도가 바뀌게 되자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급락시켜놓고 21선을 깨는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이 아직 21선도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대응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앞전에 MSCI 관련해서 편입된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보면요,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이 이번 2월에 편입이 됐죠.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됐고 1월 11일이 아직까지는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진칼 같은 경우도 2월 13일 날 편입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인 최고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졌고 종가상 최고점은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고 보시면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8월 달에 편입이 됐는데 최고점은 7월 26일이었죠. 그리고 이때도 한번 5월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요때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최고점이 4월 11일로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2월 MSCI에 편입됐던 2월 13일 날 편입됐던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은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고 아직까진 1월 18일부터 심사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편입이 진행될 때 4월 10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4월 18일부터 심사를 했다라고 치면 5월 편입 확정은 5월 중에 있었겠죠. 근데 불발 이슈로 인해서 한번 하락한 이후로 8월 편입을 목표로 갈 때 가장 고점이 7월 26일이었다.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엔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 5월 편입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 4월 10일대가 가장 고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 편입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은 7월 10일대가 가장 고점일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슬슬 MSCI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MSCI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엔캠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MSCI 편입된다며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단계는 아닐 겁니다. 아직까진.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MSCI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사에서든 어디서든 이 엔캠이 MSCI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외국계 펀드들에서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엔캠이 지금 많이 올랐어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개인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세력들은 본인들의 상장할 물량과 그리고 이전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면서 끌고 왔던 물량을 본격적으로 덤핑을 할 겁니다. 박스 치는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덤핑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엔캠과 관련주 중에서 광무 알고 계시죠? 이 5대표가 아틀라스 8000과 그리고 엔캠을 가지고 있는데 아틀라스 8000은 광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광무는 중앙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지 카일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지배 구조를 통해서 광무와 엔캠이 서로 돈과 소재를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광무를 정상화시키는데 부채가 분기당 100억씩까지는 그런 마술을 시전하면서 광무를 좀 그럴듯한 회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광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쌍봉입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이요? 윗골이 발생시키고 음봉 떨어뜨린 다음에 크게 무너뜨려서 21선도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해놓고 요렇게 박스를 치는 쌍봉 패턴이 관련 회사들이 좀 좋아했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려치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번 21선 하회하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다가 쌍봉우리를 만들고 빠지게 되는 요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뒤틀린 쌍봉이 출현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올라간 다음에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해놓고 크게 무너뜨리는. 그리고 앞전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정말 무섭게 올려친 다음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쌍봉의 패턴.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정말 무서운 회사인데 이렇게 쌍봉 패턴이 발생하면서 쭉 주가가 흘러내렸고 이 앞전에서도 감자까지 때려가고 여기서도 보시면 빅쌍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패턴을 조심하자 고점에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윗꼬리 연봉이 길게 이렇게 생기는 요런 패턴을 조심하면서 쌍봉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캠이 지금 쌍봉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일단 21선을 이탈하면서 쌍봉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구간을 무너뜨려야 되냐면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21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쌍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이 돈 쓴 구간에서 본격적인 박스를 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타점 안내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신고가를 찔러놓고 빠졌던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놓고 빠졌던 요런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이 됐었는데 마이너스
8% 정도 고점 대비하면 밀어버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1월 19일이고요. 이 전날 영상에서도 신고가 찔러놓고 빠지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세력 입장에서는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면서 그 전에 잘 들고 오고 있던 사람들 물량을 겁줘서 뺏어놓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매물 소화해놓고 들어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썼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왜 여기가 매물 소화 구간이냐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던 날에 거래대금이 8천억이고 지금까지도 놓고 봤을 땐요 8천억이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터졌죠, 여기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3천억밖에 안 터진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겁을 줘놓고 음봉 매집을 토대로 세력들이 앞에 잘 들고 오고 있었던 사람들 물량을 뺏어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옥으로 개미가 많이 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통과할 때 3천억밖에 안 터질 수는 없겠죠. 물린 개미들 중에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3천억밖에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세력이 여기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들어 올릴 때도 계속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직 5월에서 7월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 추세를 무너뜨리게 되면 본인들이 돈 쓴 구간과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물량,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5에서 6만원 정도로 상장할 물량도 다 상장시키지 못하고 정리하는데 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엔캠이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구간이다. 오히려 빠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캠 이렇게 1월 19일 날 급락 나왔던 시점에서부터 대응방을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응방 1, 여기 상단에 1월 19일 확인이 되실 텐데 고점 신호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1시 19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월 19일 1시 19분 119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졌던 날인데 하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2분의 1 매도. 굉장히 짧게 제가 2분의 1 매도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게 1시 20분 캔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때 매도하고 나서 장중에 23% 가까이 하락하는 것을 한번 피해놓고 다시 한번 매수한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이때 매도하고 이때 매수해서 여기서 살짝 팔았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요때 매수했던 때로 한번 가보시면은 1월 26일이고요. 1월 26일이면 언제냐면 1월 26일. 여기 대응방에 보이실 텐데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현대인스 상장 날이었는데 제가 시초가에 11만원에 엔캠 비중에 절반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초가에 11만원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 줄이 11만원입니다. 107,300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 분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주가가 29만 2천원인데 대략적으로 2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매수 추천 나갔던 이 구간 2월 5일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2월 5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9시 15분에 이 캔들에서 안내드리고 나서 얼마로? 17만 7천원 이하로 안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5분봉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드린 구간 같은 경우는 2월 19일 날 드렸던 구간이랑 2월 26일 날 드렸던 구간은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눌리는 타점을 통해서 엔캠을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대응방을 통해서 엔캠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4674에 9671번으로 문자 주셔서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엔캠을 우리가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 걸쳐서 약 371% 정도 오른 주식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엔캠이 과연 지금 들어가는 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엔캠이 오르는 거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출발하기 이전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XR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급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 최근엔 뉴플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XR이라고 하면은 확장 현실이다라는 얘긴데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종목이 뉴프렉스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뉴프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에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독점 공급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의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삼성과 LG가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이고 OLED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가 XR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 하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부품값 낮추려고 디스플레이 공급사와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적혀있죠. 애플은 비전 프로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삼성, LG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제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XR 헤드셋 공동 개발 등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약점인 메타가 LG전자랑 같이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메타는 2016년부터 VR과 AR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능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OLED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장된 이래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된 이래로 이 구간이 가장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던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찍히는 구간인데 이 앞전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 없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검정색 선인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 구간만 넘어서면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미 쏜 거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런 종목 말고 저점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테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놓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XR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 기간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랑 LG인 만큼 이 종목이 OLED 관련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 종목을 이렇게 4674-967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